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여러분 표출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래요. 우선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상대방한테 저는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 많아요. 요즘에도 이렇게 MBTI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제가 대화의 정석을 내다 보니까요, 대화 수업도 참 많이 하고요. 그 전에도 임원들 만나거나 리더들 만나면 대화 수업을 너무 많이 해요. 처음에 다들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내향인이라서 제가 사람들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타인한테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다. 무슨 대화를 해야 좋은지 모르겠다. 피곤하다. 나는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낯을 가리고요. 저는 즐겨찾기에 있는 사람들이 5명도 안 돼요. 근데 이 즐겨찾기가 저한테는 몹시 중요해요. 그 이유는요, 제가 거의 24시간 방해금지 모드를 해놔요. 전화가 안 옵니다. 저랑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다만 즐겨찾기에 등록돼 있는 사람만 저와 통화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저와 친한 사람이에요. 5명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는 우리 흥버튼 수강생이 거의 500명 정도가 유료 수강생만 500명의 채팅방도 있어요. 그들과 교류도 많이 하고 수업도 많이 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그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사람과 친해지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동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동물 다 키우진 않잖아요. 근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동물한테 잘해주죠. 동물한테 친절하잖아요.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타인한테 친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랑 별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말을 닫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별로 듣지 않게 되기도 하죠. 타인한테 관심이 없다 하는 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말을 삼가주세요. 왜냐하면요, 많은 책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래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대화의 정석을 내고 지금도 제가 대화할 때 많이 웃자, 말투도 아까 밝게 얘기하자라고 많이 했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끼어드는 차를 눈으로 욕했다 그랬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뾰족함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요. 20대 때 저는 되게 뭐랄까 말을 골라야 되는데요. 좋은 단어가 생각은 안 나지만 실패했어요. 아무튼 악랄했어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고요. 진 적이 없어요. 저한테 함부로 대했다간 큰 코가 다쳤다. 제가 그랬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뭔가 실수를 하면은 제가 한숨을 쉬어요. 일단 너는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잘못했다간 그 사람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공격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뾰족한 말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고요. 더욱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그 말을 듣고 전 처음에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분명 저주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나를 저주한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예전에 20대 때도요, 저한테 대한 열등감도 정말 컸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저한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질투한 적도 있고요. 제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과 친해지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친해졌는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가 갖고 있던 게 그냥 갖고 싶은 거지 그 사람을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타인에게 친절해졌어요, 저는. 근데 이건 저한테 친절해지기 시작한 거와 똑같습니다. 관심은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에게 두는 것도요, 타인에게 그런 관심을 표현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지난 주말이었어요. 우리 흥버튼 수강생들과 워크숍을 하루 종일 했는데요. 운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같이 모이는 이유는요. 친해지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그 교류가 서로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자극이 된다고 생각해요. 대화의 정석을 제가 쓴 이유는요. 대화를 잘하자 이거든요. 근데 이걸 친해지자라고 해석하지 말길 바랍니다. 대화를 잘하면 가장 좋은 점은요. 나의 세상이 넓어져요. 저는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좋아하고 잘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낯선 사람과 어떻게 대화할까요? 그냥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면 돼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날도 이렇게 처음 만났던 원데이 수강생분들도 몇 명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과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날 이렇게 하루 종일 수업도 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자기소개하는 모습들이에요. 저 수강생분들 모셔놓고 이런 시간을 거의 상반기, 하반기에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겪으면서 세상이 넓어지는 경험을 저처럼 고스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여지는 그 경험 역시 소중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교류도 하고 대화도 하다 보니까 다들 더 재미있어서 이 수업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들이 많으신가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점은요. 세상이 넓다. 아직 내가 모르는 세상이 정말 많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대화를 통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책을 많이 보면 우리의 경험도 넓어지고 지식도 좋아진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책을 읽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게 결국에는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경험이 결국엔 많은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돼요.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관심을 둬야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어제 그 워크숍에서 만났던 사람의 일화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고민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자기 아내가 7년 동안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요. 고맙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내가 7년 동안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저는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게 제 평생 소원이에요. 언젠가 꼭 듣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당신은 고맙다는 말을 했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나부터 해야 맞는 거니까. 그리고 속상하겠군요 라고 공감을 해주는 분도 있었어요. 너무 좋은 이야기였어요. 어떤 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워크숍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무뚝뚝한가 보네 라고 얘기한 분도 있었고 뭐 아내가 살갑지 않나 보네 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판단하죠. 고맙다라는 말을 안 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무뚝뚝하다라고 규정 지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내에 대한 정보 아는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이런 대화를 우린 정말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만약 저는 달리기가 취미예요 하다 보면은 운동을 잘하나 보네. 운동을 좋아하나 보네 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방금 갑상선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기도 해요. 이거는 뭘까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내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요. 해석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경청을 방해하게 되고요. 나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 그 말이 듣고 싶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아내한테 고맙다라는 말이 왜 듣고 싶을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생각하더라고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고맙단 말이 듣고 싶었대요.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고맙다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제가 좀 장난같이 얘기를 한 거긴 한데 진짜 한 번도 고맙단 말을 안 했어요. 왜 그 말이 듣고 싶어요? 생각해보니까 연애할 때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은 자주 하나요? 아니요. 그런 말도 잘 안 해요. 근데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장모님도 장인 어른도 고맙다라는 말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아내의 집안 자체가 그런 표현하는데 익숙지가 않대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계속 물어봤죠. 아, 그러면 그 고맙다라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로 받아들이시나요? 그런 것 같대요. 그런 것 같다라는 의미 역시 자기도 왜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사랑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서운함도 느끼고 또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진지한 대화를 하는지, 정말 내 속마음을 말하는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요, 대화가 힘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는 나 자신을 더 많이 이해를 하기를 바래요. 그래야 대화를 잘할 수 있어요. 경청을 잘 못하는 건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질문해주고 호기심을 갖고 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달리기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가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 저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호기심 어리게 진짜 제가 듣고 싶은 질문이 뭘까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는 요즘 달려요.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도 1시간 달리고 왔어요. 훌륭합니다. 달리기 할 때 행복한가요? 달리기 할 때 어떤 감정인지 궁금해요. 제가 이 질문이 좋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달리기가 중심이 아니라 저의 중심이 돼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워크숍 끝나고 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갔을 때 저희 짝꿍 분이 계세요. 어제 달린다고 했는데 달리셨어요? 네. 몇 킬로 뛰었어요? 한 40분? 그럼 한 7km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맞아요. 주로 어디 뛰세요? 한강이요. 이런 대화 했거든요. 대부분 이런 대화해요. 이건 어때요? 대화의 소재가 달리기죠. 저는 이런 식의 대화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달린다고 하면. 근데 방금의 질문이 좋은 건 제가 중심에 돼 있잖아요. 사람.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대화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분야의 사람과는 대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아, 나는 그쪽은 잘 몰라서 말을 못 하겠네요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른 분야 모르잖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저 아까 수강생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한 500명 있는 방 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분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하는 방법으로는요.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것. 그러면은 수많은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시그리드 누네즈의 어떻게 지내요? 라는 소설책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언어가 단지 서로 다른 종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지문처럼 개별 인간들에게도 주어진 거라면 인간의 삶에 훨씬 더한 분쟁과 혼란을 초래해 인간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민족이 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있지만 한 민족 내에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는 똑같이 한글 쓰잖아요. 한국어를 같이 쓰고 있지만 마치 지문처럼 각자가 다른 언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한 사람, 가족이라든지 나와 절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서운함이 생기잖아요.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리고 그 말에 오해를 할 때도 있죠. 그 이유는 우리는 마치 지문처럼 다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거나 궁금해하지 않고 해석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죠. 저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3시간, 4시간 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책을 읽고 싶다, 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잠 잘 자야 돼요. 건강 신경 써야 돼요. 일 좀 줄여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말도 제가 듣고 싶은 말일까요? 쉬고 싶다는 얘기가 진짜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는 의미일까요?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쉬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로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진짜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밑바닥엔 뭐가 있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수업을 듣고 누구나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고 듣고
발전하는 세상을 빨리 만들고 싶다예요. 그 시간까지, 그 세계까지 가기에 제가 많이 달려가야 돼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쉬고 싶다라는 말이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다거든요. 근데 이거를 묻지 않으면 자기 경험에 따라서 그럼 좀 자, 뛰지 말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과 네 이러고 말죠. 깊은 대화를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는 지문처럼 다른 언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판단하지 않고 한 번 더 물어보게 돼요. 결국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감정을 숨겨, 감정을 드러내지 마. 일반 사회에서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정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회사에서 회의를 해요. 그 임원들 회의 막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럴 때 항상 물어보잖아요. 표정이 왜 그래? 사장님 어때? 분위기 괜찮아? 계속 우리는 감정의 선을, 눈치를 살펴요. 감정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 의사결정이 잘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색한 사람과도 대화를 잘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대화를 잘 이끌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감정을 잘 파악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파악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감정 표현을 서로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회에서 감정을 숨기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죠. 어린 시절에 좋았던 기억 또는 진짜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히지 않는 안 좋은 추억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기억이 추억으로 되는 건 좋은 추억일 거고요. 상처로 되는 건 안 좋은 기억일 거잖아요. 지금은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눈물이 나거나 기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억들은 아무 감정이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기억에는 힘이 없다. 그리고 감정은 힘이 없다. 왜? 사라지니까. 그래서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억이 되기 위해서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날 좋았기 때문에, 감정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그날 추억이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날 엄마 아빠가 싸워서 너무 슬펐기 때문에 울고 있는 내가 아직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날을 떠올리면 슬프진 않지만 기억에 남는 이유는 감정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어요. 오늘 만나는 중요한 사람 있죠? 그 사람과 비즈니스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렇게 해야 돈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감정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감정을 표현을 해야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창업자가 이야기를 할 때 가슴 뛰게 얘기를 해야 투자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표현하는 연습을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돼요. 감정은 여러분 표출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표출은 눈에 보이는 것들, 인상을 쓰고요. 말투도 역시 누가 들어도 화난 말투, 누가 들어도 기운이 빠져있는 말투, 눈썹이 축 처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표출하는 거라면 표현하는 건 말로 하는 거예요. 화날 때 이 감정은요 중요한 신호죠. 우리가 화가 나는 거는요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신호예요. 화가 난다고 져버릴 게 아니라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끼어드는 차 때문에 화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례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냥 지울 게 아니라 나는 그때 왜 기분이 나빴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감정이 사라지고 어떤 현상이 드러나요. 저는 그날 강사반 수업을 해야 하는데 늦을까 봐 불안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무례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제 불안함 때문에 초조해져서 예민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다음부터는 기필코 30분 전까지는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겠죠? 그날 정시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정의 표면 밑에 있는 걸 보다 보면 진실이 보이고요. 해결책이 나와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다투지 않고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글을 썼었어요. 제가 거의 매일 글을 쓰거든요.
근데 이때도 감정에 더 주목한 글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 그 워크숍에서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기장을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일기 쓴 지 한 30 넘었어요. 30년이. 그게 저를 말 잘하게 만든 비결이었어요. 그렇게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나 스스로 갖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쓴 거는 이거였어요. 어느 순간 인생이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너무 피곤한데 우리 이다정 PD님 제 흥버튼 직원분인데요. 제가 늘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그걸 보고 까르르 웃어요. 다 떨어진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면서. 그리고 항상 제가 페인의 모습으로 늘 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고 다니는지 참 신기해하면서 웃거든요. 근데 그런 시선들이 저는 참 좋아요. 그렇게 편안한 모습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노트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때 제 노트북에는 흥버튼 캐릭터가 엄청 밝고 환하게 웃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또 기분이 좋아요. 또 어떤 날에는 너무 힘들어서 낮에 제가 거의 낮잠을 안 자거든요. 근데 어떤 낮에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웠는데요.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뻤어요. 드디어 내가 이 아름다운 구름을 목격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뭔가 러닝하자라고 갑자기 제가 달립시다 이렇게 번개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막 우르르 나와주시기도 하고요. 워크숍도 제가 기획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우리 수강생분들이 또 우르르 와주시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덕분에 또는 제 주변에 있는 것들 덕분에 행복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구나. 마지막 줄은 이거였어요. 내 인생은 아름답다고, 아니 찬란하다고까지 말하고 싶다. 이게 지난 11일 날 쓴 일기였고요.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어요. 저는 공개되지 않은 글도 매일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항상 글 써보시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글이나 말이나 시선이 보여요. 제가 이렇게 인생이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시선을 갖고 있는 거는 그 구름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인성이나 성품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요. 나 자신한테도 나 부족해, 나 이게 너무 별로야 이럴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아름답고 예쁠수록 다른 표현들 다 예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해주세요. 제가 끝으로 어떻게 지내요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인데요. 말씀드릴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내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내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견디며 살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고 했을 때 시몬 베유는 자신의 모어인 프랑스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그 위대한 질문이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건 결국에는 잘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 슬픈 감정, 화나는 감정을 계속 묵혔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슬픔과 고통과 불안함과 초조함, 두려움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결국엔 나에 대한 고통, 번민, 슬픔을 들여다볼 때 타인에게도 우리가 연민의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 들여다보시고 계속 밝은 빛으로 비춰주세요. 어둠에 묵혀두지 마시고요. 그러면 표면에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더 환하게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